첫째한테는 두만 해변의 고토 50마지기를 주마. 둘째는 해남역의 평야 30마지기를 주마. 막내는 동쪽의 화산저 땅 20마지기를 주마. 한 농부가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화산재로 뒤덮인 지옥이었죠. 형들은 기름진 옥토 10마지기를 받았습니다. 손만 대면 쌀이 쏟아지는 황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달랑 20마지기, 그것도 백두산 폭발 이후 화산재로 뒤덮인 죽음의 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불쌍한 막내, 인생 끝났네. 하지만 5년 뒤 조선 팔도가 뒤집어졌습니다. 형들의 옥토는 메마른 사막이 되어 있었고 막내의 화산재 땅에서는 황금빛 곡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화산재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죽기 직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투성이 땅을 막내에게 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순조 18년 함경도 북쪽 두만강 근처에는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최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최석주는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암봉은 힘이 세고 농사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죠. 자신이 장남이니 당연히 가장 좋은 땅을 받아야 한다고. 둘째 최한철은 계산이 빠르고 영리했습니다. 그도 속으로 계산했죠. 최소한 30마지기는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막내 최한석은 달랐습니다. 농사보다는 땅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풀을 관찰하고 날씨를 읽는 것이 취미였죠. 어느 겨울날 최석주가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지 않았다. 오늘 너희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자 한다. 첫째 최암봉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장남으로서 가문의 농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봉아, 내게는 두만 강변의 옥토 10마지기를 주마. 그곳은 강물이 넘쳐 기름지고 한 해에 쌀 200석은 나오는 땅이니라. 최암봉이 환호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두만 강변 옥토는 함경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유명했습니다. 검은 흙이 한자나 깊었고 물도 풍부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최석주가 둘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철아, 내게는 마을 남쪽의 평야 30마지기를 주마. 그곳도 좋은 땅이니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최한철도 기뻐했습니다. 남쪽 평야는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마침내 막내 최한석의 차례가 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석주가 오래된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석아, 내게는 백두산 동쪽 기슭의 땅 20마지기를 주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최암봉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그곳이요? 하하,
아버님, 농담이시죠? 둘째 최한철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곳은 땅이 아니라 제 덤이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전 백두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화산재가 사흘 동안 쏟아졌고 백두산 주변 수십 리는 모두 잿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회색 지옥이라 불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산재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재가 진흙처럼 변해 발이 빠졌고 바람이 불면 재가 날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피해 간다는 땅이었죠. 하지만 최한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석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한석아, 너만이 내 뜻을 아는구나. 이 땅을 보거든 나를 떠올려라. 그리고 명심해라. 재앙도 관점에 따라 기회가 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전 백두산에서 가져온 재다. 이 재를 땅에 뿌리고 5년을 기다려라. 5년 후에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최석주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형제들은 각자의 땅으로 갔습니다. 첫째 최한봉은 두만 강변의 비옥한 옥토로 향했습니다. 검은 흙을 한 웅큼 쥐자 손가락 사이로 기름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땅이라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둘째 최한철도 남쪽 평야를 보고 흡족해 했습니다. 3년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어. 하지만 막내 최한석의 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습니다. 백두산 동쪽 기슭.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온 땅이 잿빛이었습니다. 회색, 검은색, 흰색이 뒤섞인 화산재가 끝없이 펴려져 있었습니다. 한 발 내디디면 발목까지 재가 덮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재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땅. 최한석의 아내 김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이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데. 여보, 아버님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요. 5년을 기다리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최한석은 아버지가 준 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화산재와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니라. 이 재 속에는 하늘과 땅의 정기가 담겨 있다. 5년을 기다려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라. 최한석은 쪽지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을 믿어보시오. 5년을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나는 이 재를 연구해 볼 것이오. 분명 무언가 있을 거요. 다음 날부터 최한석은 화산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를 손에 쥐고 느껴보았습니다. 일반 흙과는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거칠었습니다. 재를 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재를 불에 달궈 보았습니다. 색깔이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재를 가지고 놀고 있어. 형들은 농사 짓느라 바쁜데 저 사람은. 하지만 최한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한석은 작은 발견을 했습니다. 화산재에 물을 부으면 재가 물을 오래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수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야. 또한 재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구멍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구멍들이 공기를 머금는구나. 최한석은 깨달았습니다. 화산재는 물과 공기를 동시에 머금을 수 있는 특별한 흙이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 재는 버릴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재인데. 아니요. 이 재를 좋은 흙과 섞으면 최고의 땅이 될 수 있소. 최한석은 즉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밭 한 평을 골라 화산재를 걷어냈습니다. 그 밑에는 딱딱하게 굳은 흙이 있었습니다. 그 흙을 파내고 화산재와 섞었습니다. 비율을 바꿔가며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함경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최암봉의 두만 강변 옥토는 대풍년이었습니다. 와, 이번 햇살이 250석이나 나왔어. 그의 창고는 쌀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최암봉은 복받았어. 아버지가 좋은 땅을 물려주셨으니. 최암봉은 우쭐해졌습니다. 비싼 옷을 사입고 마을을 활보했습니다. 둘째, 최한철도 좋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내 땅에서도 150석이 나왔어. 그는 그 쌀을 팔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3년이면 나도 부자야. 두 형은 가끔 막내가 생각났습니다. 한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화산재 땅에서 농사? 하하, 굶어 죽지나 않았으면 다행이지. 한편 최한석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1년 동안 실험한 작은 밭에서 겨우 싹 몇 개가 돋아났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말라 죽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아내 김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바닥이 났고 먹을 쌀도 떨어져 갔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오. 5년을 기다리래요? 우리 그 전에 굶어 죽어요. 최한석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화산재 땅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최한석의 밭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뭘 하는가? 어르신, 이 화산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재를 한 움큼 쥐어보았습니다. 이 재는 특별하구먼. 특별하다고요? 내가 젊었을 때 금강산에서 일한 적이 있네. 거기도 옛날에 화산이 터진 곳이 있었지. 그곳의 재는 100년이 지나자 가장 비옥한 땅이 되었다네. 최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년이요? 그래.
화산재는 천천히 땅에 녹아 들어가지. 그리면서 온갖 좋은 성분을 내놓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헛되지 않네. 하지만 자네 혼자서는 힘들 거야. 도움이 필요하지. 노인은 사라졌지만 최한석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았어. 다음 날부터 최한석은 더욱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는 화산재에 여러 가지를 섞어 보았습니다. 나뭇잎을 썩힌 퇴비를 섞었습니다. 동물의 분뇨를 섞었습니다. 강에서 가져온 진흙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율을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재 3, 퇴비 2, 진흙 1의 비율로 섞은 흙에서 자란 작물이 다른 곳보다 튼튼했습니다. 여보, 보세요. 이 무가 이렇게 컸어요. 한 뼘이나 되는 무가 자라났습니다. 서방님, 내가 맞았소. 화산재는 최고의 비료가 될 수 있소. 최한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물맞이기 전체를 이렇게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바로 그때 마을 사람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석이, 우리가 도와주마. 여러분이요? 내가 밤낮으로 일하는 걸 다 봤어.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맞았더군. 그 물을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최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 10명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재를 삽으로 퍼서 퇴비와 섞고 다시 땅에 뿌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한마지기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거 5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최한석은 매일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비록 보리밥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한석아, 내 마음이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열맞이기의 땅이 완성되었습니다. 화산재와 퇴비와 진흙이 완벽하게 섞인 새로운 흙이었습니다. 회색이었던 땅이 이제는 검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최한석은 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보리, 콩, 감자, 무.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4년째 되는 해 함경도에 이상 기후가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하늘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았습니다. 농부들이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년 만의 대가뭄이었습니다. 첫째, 최암봉의 두만강변 옥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두만강이 마르고 있어. 비옥했던 검은 흙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노랗게 시들었습니다. 안 돼. 내 쌀이. 최암봉은 필사적으로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쉰마지기 전체에 물을 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수확은 겨우 30석에 불과했습니다. 250석이 30석으로. 이럴 수가. 둘째, 최한철의 남쪽 평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수가 좋은 땅이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물을 줘도 금방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물이 모자라. 그의 밭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수확은 겨우 20석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바로 그때 막내 최한석의 밭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물들은 푸르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최한석의 밭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온 마을이 가뭄으로 죽어가는데 이곳만은 싱싱한 녹색이었습니다. 보리는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고 콩은 꼬투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으며 감자는 땅속에서 통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석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최한석이 흙을 한 움큼 쥐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화산재 때문입니다. 화산재는 물을 오래 머금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무수히 많아서 물을 저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다른 흙보다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화산재 속에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물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도 화산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한석의 화산재 땅이 가뭄을 이겼다. 백두산 폭발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사람들이 백두산 기슭으로 몰려갔습니다. 화산재를 퍼다가 자기 밭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석아, 화산재를 뿌렸는데 왜 안 되지? 화산재만으로는 안 됩니다. 퇴비와 진흙을 3대 2대 1 비율로 섞으셔야 해요. 그리고 최소 1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1년이나? 천천히 땅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해 가을, 최한석의 수확량이 발표되었습니다. 열마지기에서 무려 150석이 나왔습니다. 마지기당 15석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옥토의 2배가 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화산재 땅이 두만강 옥토보다 더 좋아. 최한석의 명성은 함경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함경도 관찰사가 직접 최한석을 불렀습니다. 최한석, 내가 화산재로 농사를 지었다는 게 사실이냐? 예, 대감. 놀랍구나. 이 가뭄에 어떻게 그런 수확을 거뒀느냐? 최한석이 화산재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관찰사가 감탄했습니다. 너는 함경도의 은인이로다. 내게 특별한 상을 내리겠다. 관찰사는 최한석에게 토지 30마지기를 더 하사했습니다. 이 땅도 화산재 땅이니 내가 개간하여라. 감사합니다, 대감. 최한석은 이제 총 50마지기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화산재로 뒤덮인 땅이었습니다. 최한석의 성공 소문은 두 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한봉과 최한철은 이제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수확이 형편없었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형님 들었습니까? 한석이가 150석이나 수확했다던데요. 최한봉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들었지. 그 쓸모없던 화산재 땅으로 우리는 좋은 땅을 받고도 망했는데 이건 공평하지 않아.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야. 최한철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형님, 한석이한테 가서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그 막내한테 배워?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죠. 최한봉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형은 최한석을 찾아갔습니다. 최한석은 넓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한석아,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최한석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의 얼굴은 편치 않았습니다. 최한봉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석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그 화산재 농사법 말이야.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최한철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땅도 가뭄 때문에 망했어. 화산재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최한석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형님들.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 우리는 형제잖아요. 최한석은 두 형을 자신의 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형님들, 이 흙을 보세요. 최한봉이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화산재야? 예, 하지만 퇴비와 진흙을 섞었습니다. 3대 2대 1 비율로요. 그게 다야? 최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인내입니다. 시간? 화산재가 땅에 녹아들어 가려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매일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최한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년이나? 그럼 그동안은 수확이 없다는 거야? 예, 처음 1년은 땅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최한철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더 빠른 방법은 없어? 최한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빠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5년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5년이나 기다렸다고? 예, 아버님께서 5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두 형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린다고? 그동안 뭘 먹고 살라고? 최한봉이 짜증을 냈습니다. 야, 그럼 당장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한테는 1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최한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신 겁니다. 뭐? 당장의 이익만 보셨죠. 옥토니까 금방 수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최한철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렀다고? 우리도 열심히 일했어. 일한 것과 정성을 다한 것은 다릅니다. 저는 5년 동안 매일 밤 이 땅을 연구했습니다. 화산재의 성질을, 물의 흐름을, 작물의 습성을 공부했습니다. 최한석의 말에 두 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만 반복했을 뿐 땅을 연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한봉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두 사람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한봉은 화산재를 급하게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퇴비나 진흙은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산재만 두껍게 뿌렸습니다. 이거면 되겠지. 최한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산재를 대충 뿌리고 씨를 심었습니다. 1년씩 기다릴 필요 있나? 한석이가 과장한 거야.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화산재만 뿌린 땅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굳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았고 씨앗이 썩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두 형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함경도의 가뭄은 계속되었지만 최한석의 밭은 계속 풍년이었습니다. 쉰맞이기 전체가 화산재 농법으로 개간되었고 매년 300석 이상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최한석은 이제 함경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농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화산재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함께 나눠야죠. 마을 전체가 화산재 농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어려웠습니다. 수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수확물을 나눠주고 함께 일했습니다. 한석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는가? 우리는 이웃입니다. 함께 잘 살아야죠. 2년째가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전체의 밭에서 풍년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밭에서 150석이 나왔어. 화산재 농법이 정말 효과가 있어.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함경도에 화산재로 가뭄을 이긴 농부가 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자가 파견되었습니다. 함경도 농부 최한석을 모셔오라는 어명이시다. 최한석은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헌종 임금이 최한석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화산재로 농사를 지은 최한석이냐? 예, 전하. 참으로 놀랍구나. 모두가 재앙이라 여긴 화산재를 축복으로 만들다니.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 농법을 전국에 보급하고 싶다. 가능하겠느냐? 물론입니다, 전하. 소인의 경험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헌종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좋다. 너를 농사교수관으로 임명하노라. 전국을 돌며 화산재 농법을 가르쳐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최한석은 전국을 돌며 자신의 농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화산 근처의 마을들이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라산, 울릉도, 백두산 주변의 모든 화산재 땅이 비옥한 농토로 변했습니다. 재앙이 축복이 되었다. 최한석은 조선의 은인이다. 3년 후 최한석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두 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최한봉과 최한철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한석아, 최한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다. 최한철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야 했는데 우리 욕심에 눈이 멀었어. 최한석이 두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한석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최한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들, 제 밭에서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년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최한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받아주겠니? 우리는 형제입니다. 함께 일어서야죠. 그날부터 세 형제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형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배워갔습니다. 화산재와 퇴비를 3대 2대 1 비율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매일 정성을 다해야 한다. 두 형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좋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을 아끼고 연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5년 후 세 형제의 농장은 조선 최대 규모가 되었습니다. 200마지기가 넘는 땅이 모두 화산재 농법으로 경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수확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화산재는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나눠야죠. 어느 봄날 세 형제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최한석이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화산재 땅을 주신 이유를. 최한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인내를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최한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최한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재앙처럼 보였던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회색 화산재가 바람에 날려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최한석은 조선 최고의 농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화산재 농법 대전은 조선의 표준 농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화산 지역이 모두 비옥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최한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최한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땅을 찾지 마라. 예.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진정한 농부다. 어떻게요? 인내와 연구와 사랑으로. 땅을 사랑하면 땅도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소년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최한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소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재앙도 관점에 따라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속에 가장 큰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최한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화산재 땅을 주셔서 그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최한석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좋은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재앙처럼 보이는 것도 관점을 바꾸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5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화산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